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못생긴 얼굴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마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꾸려졌습니다. 벌써 뭐 거의 한 7, 8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한 5, 6년은 안 되죠. 4년? 예, 3, 4년 정도 되네요.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먼저 이제 각 도의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는 그 지사님, 그리고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그 위원장이시고요. 민간에서는 또 민간 위원장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학교 교수님들이시죠. 제가 이제 경남도의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행정 쪽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례를 들면요, 경남도의 사례입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없고, 가장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2년 반, 약 3년간요, 탄소 배출이 2018년 대비해서 거의 30%, 40%까지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인간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코로나처럼 활동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지구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자손만대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기질 자체는 이 액티브하다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하고 또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활동을 적게 하라 하지 마라 얘기는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마이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4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이런 옷을 이제 두껍게 예를 들어서 추울 때는 입고 있으면은 그 히트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혼자 있는 연구실에 굳이 불을 켜둘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불을 안 켭니다. 안 켜도 여기 블라인드만 살짝 열면은 이게 또 밝아집니다. 창문이 뒤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반사되기 때문에 이제 오픈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주 마이너하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게 학생들 얘기해서 엄마한테 학생들이 꼰대라고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하는데 22도씨 이상은 겨울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히팅을 하죠. 하는데 최대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한 20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난립니다. 창문을 좀 많이 열고 저 에어컨 바람이 아닌 신선한 바람이 좀 적응하면 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아파트 지금 그 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우리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양이 6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수송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인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주거에서 나오는 거에 수송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업적 일을 하지만 농업에서 배출되는 것은 2.9%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행정에서는 아주 이제 우리 제가 직원분들 뭐 사무관 분들이나 우리 계장급 그리고 이제 7, 9급 공무원분들 보시면 어떤 일을 맡기나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에 걸리느냐 하면 위에 걸리는 겁니다. 윗사람이 위에서 이게 의지가 없으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공무원들이 선발 될 때는 선출이 아니고 선발이죠. 사무관급 이하는요. 아주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하는 일은 소위 탁상공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이제 이 탁상공론은 좀 얘기가 다른데 거의 판에 박힌 것만 주로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분들도 연구 쪽에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요, 해서 좀 도전적인,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서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일단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금 온도가 1.6도씨, 뭐 어떻게 보면 2.5도씨 가량 증가했습니다. CO2 농도로 보면 지금이 420ppm이죠. 420ppm인데 산업혁명 이전인 1800년대 이전에는요 280pp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년 사이에 약 2배 가량, 2배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더 증가한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건 이 추세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곧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해수면이 상승할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뿜는 또 내보내는 이 가스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아질산가스, 아황산가스, 많은 가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기에 이제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열이 원적외선이든 어떤 열이든 이 바깥으로 대기권 밖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데 분출이 못 되는 겁니다. 물론 성층권에도 그 역할을 합니다만 일단은 대기권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이 비닐하우스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하면 안쪽에 따뜻하거든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듯이 열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더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열의 거의 90% 이상을 어디서 흡수를 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럼 빙하와 빙산이 다 녹아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해수면이 1m 높아졌다, 2m 높아졌다가 극한 상황까지 가면 70m 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우리 인간은 살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산불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비롯한 이 가스들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 조성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까지 가면은 얘기가 복잡해지고, 오늘 그 1강에서는 가장 간단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옷을 두껍게 입거나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좀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주택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람이 좀 잘 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내추럴한 자연 바람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에어컨을 좀 안 켜고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주택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겨울에 우리 손난로 같은 거, 저는 골프를 좀 좋아합니다만 이 손난로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이게 지금 아주 마이너한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옷도 우리가 걸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걸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자하고 친합니다. 친해서 그럼 산업화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겠냐 하니까 몇 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수천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격적으로 할 분야이고, 아니면 삼성, LG라는 현재 대기업에서 이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접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그 에너지 부분에서는 겨울에는 뭐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냥 자다가 몸부림만 쳐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난방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름에는 이 옷을 만들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만들 때 좀 시원한 옷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인데 입으면 좀 시원해지는 그러한 그 재료를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피복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가정주택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65% 정도 차지한다고 했죠. 64, 5% 정도 가스를 배출하는데요. 그 수송에 있어서는 30%가 넘습니다만, 이 수송 부분에 보면은요, 이 자동차를 우리가 뭐 운행을 하는 건 좋아요. 뭐 대행차든 소행차든 그건 꼭 필수니까.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정에 한 대가 있다, 두 대 있다, 뭐 여러 대 있을 수 있는데요. 운행 시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뭐 2만 킬로 이상 타시는 분 거의 안 계시거든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최단 자동차는 5만 킬로 이상 달리도록 해야 이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무리하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활용을 하면, 또 자녀들이 또 활용을 하겠다 하면은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송 체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하고 현대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카오는 상당히,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AI 쪽이요. 또 뭐 회사가 있는데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송 부분에 일단 차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많이 만들지 않아도
러닝을 많이 하면은 이게 효율성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0%입니다. 작업률은. 그러면 이걸 이제 저는 전기차를 타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있는데요. 1년에 거의 한 5만 킬로 탑니다. 뭐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타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 이제 뭐 하여튼 큰 대행차 있습니다. 한 4,000, 5,000cc 되는 것들. 이 배기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배기가스 보면요, 엄청나거든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하는 거죠. 그럼 전기차 시장, 저는 적극 강추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여름에도 그렇고 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동차 회사 또 배터리를 만드는 특히 2차 전지하고 연동되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기술 개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요, 제가 코나인데, 현대 코나인데, 정상적인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거의 한 500km 정도 달립니다. 원래는 560km까지 달렸는데요. 이제 화재 문제 때문에 10%를 이제 충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0% 하니까 500 한 20km인데 지금 제가 24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0km, 한 20k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24만 킬로 타고 뭐 20km 정도 줄은 거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충전 지금 문제는 충전 시간도 좀 문제예요. 충전 시간이 완충을 해 놓으면은 제로 베이스에 가면 한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 초고속으로 하면은 한 200km 정도 충전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신 비싸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배터리 효율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전기세가 오르지 않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충전하면 10,000원이면요, 거의 한 500km, 봄, 가을 얘기입니다. 러닝을 했는데요. 지금은 2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배로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가솔린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과연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적으냐, 탄소 배출이 적으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적습니다. 절반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검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이 하이브리드는 아시죠? 이 가솔린도 일부 들어가지만 이제 충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소위 이제 마일리지가 1리터당 거의 한 25km 정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효율이 높죠. 지금 이제 과거 한 5, 6년 동안 선호도는 전기차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카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마일리지가 한 7km, 8km밖에 안 되지만 이 하이브리드 카는 거의 한 20k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호를 하시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다 일장일단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주거, 그 다음 이제 수송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 분야 아주 많이는 합니다만 전체에서 2.9%밖에 안 되지만 지금 논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메탄 배출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데요. 이것은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자동 물고 시스템, 이것은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하나에 400만원, 600만원 하니까 이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 100만원 이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정부 지원 80%, 정부란 게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골의 노인분들 나가서 문제 발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요즘은 AI 시대니까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는 주변에 이제 규모 단지가 있으면 단지장 분들이 컨트롤하면서 다 이제 물을 관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농법 자체가 관행이라고 해서요, 거의 케미칼 농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형기기를 쓰다 보니까 이 소위 땅, 그러니까 토양 속에 한 20cm 정도에는 아래쪽에는 딱 구더가 있어요. 그 소위 이제 하드팬 갱반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갱반층이 있다 보니까 투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수를 하더라도 지하수로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결국은 여름에 뭐 200mm, 300mm 비가 오면 전부 하천 강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바다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물 속에 혼재되어 있는 영양분들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 강이라든지 또 하천, 바다까지 부영양화, 그 녹조를 또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 또 홍수 발생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국토 전체를 큰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하수를 함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경운이나 부분 경운, 직파재배를 적극 높여야 되고 논두렁을 강화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논두렁을 다 파버립니다. 그렇게 파버리면 그 물이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을 대비해서 토양 속에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 방법은 논두렁을 강화시키고 논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저수지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논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은 우리의 생명이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논은 무조건 유지를 해줘야 된다. 제 목표는 제가 리더라면 저는 100만 헥타르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1000만 헥타르가 전 경기 면적인데, 전 국토 면적인데요. 여기에 10%는 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남북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남북 통일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논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지금 지하수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량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무경운, 부분경운, 또 논두렁 강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